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연이은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확진 소식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9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주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주치의 케빈 오코너는 바이든이 20일 저녁부터 콧물, 피로감, 마른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항바이러스제인 팍슬로비드를 투여받고 있으며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격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나이를 제외하면 코로나19 관련해 비만, 당뇨 등의 고위험 요소는 적은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9월과 3월에 각각 1회의 부스터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월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 대항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부스터 접종을 맞을 것을 당부하며 백악관을 포함한 모든 사무실에 확진건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시간주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영부인 질 바이든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와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일랜드파크 낸시 로터링 시장은 20일 연방 상원에 출석해 공격용 무기 금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 중 잔혹한 무차별 총기 난사로 인해 무고한 주민 7명이 희생되고 최소 4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하면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1분도 채 안 돼 공격용 소총에서 무려 83발의 총알이 발사됐고 우리 주민들의 평온한 삶에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의 행진을 통해 자유를 만끽하고 축제 분위기로 즐겨야 할 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차별 집단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호소했습니다. 오렌지색 셔츠에 자켓의 어깨새는 오렌지 리본을 단 시장은 하일랜드파크 주민과 지역 활동가들이 배석한 가운데 상원 법사위원 앞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로터링 시장은 현장에 어머니와 함께 구경하던 캐시 골드스타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인 캐티가 총에 맞아 사망했고 당시 2살 된 에이든 메카시가 길거리를 헤매던 장면을 목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든의 부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일리노이주 딕 더빈 상원 의원의 주재로 열렸으며 그 또한 오렌지색 타일을 맨 채 책상에는 하일랜드파크 스트롱이란 글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 태미 더그워스 상원 의원 또한 상원 법사위 청문회 자리를 지켰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물가 상승 속에서 허덕이는 저소득층이 늘자 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푸드뱅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무상식품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올해 들어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런 수요 급증은 푸드뱅크의 운영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수요만큼 충분한 기부 물품 확보가 쉽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오른 각종 비용 마련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방 농무부에서 받는 식료품도 3분의 1로 줄었고 기업들의 기부 행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더 확보해 부족한 물량을 충당하려 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푸드뱅크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 200여 개 푸드뱅크 네트워크 단체인 피딩 아메리카는 기부 물품 감소에 대응해 식품 구매를 늘리고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40% 이상 예산이 더 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원하는 식품의 양이 반 정도 줄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과 저소득층이 대거 푸드뱅크로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저소득층의 식량 위기가 건강 악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이 변이들은 BA4, BA5, 그리고 BA2.75 등 영어와 숫자를 결합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전에 알파, 베타, 델타 등 그리스 알파벳 이름을 사용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명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19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WHO에는 다양한 바이러스 명명체계가 있습니다. 로마자 알파벳과 숫자를 섞어 쓰는 형태는 주로 과학자를 위한 분류법입니다. 반면 기존보다 전염력이 크거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거나 백신을 기피하는 경우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2001년부터 WHO는 이렇게 우려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그리스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알파, 베타 같은 이름은 일반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도 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이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는 예전처럼 그리스 알파벳 이름을 받지 못하고 로마자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된 다소 어려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WHO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새로운 우려 변이로 지정하지 않고 감시 계통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총기 사건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한 해 5,5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 Everytown for Gun Safety는 2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건 수사, 범죄자 검거 등으로 일일 3천만 달러의 세금이 소요된다며 총기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에 드는 일일 약 8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총기 사건 및 사고로 인해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손실 비용은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 총기 사건으로 인한 범사회적인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하버드 대학교와 미시건 대학교 합동의료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총기로 인한 상해가 의료 비용을 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하버드 메디컬 스쿨 부교수 지루이송은 총기 상해 사건 이후 1년간 생존자는 40%의 신체적 고통 증가, 50%의 정신적 문제 증가, 85%의 약물 의존성 증가를 보였다며 총기 사건이 금전적 손실 이상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시 의회가 20일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 속도 위반 티켓 기준 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시카고시장 로리 라이프시 지난해 상정한 현 속도 위반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가 기준 속도를 6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35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3월 시행된 현 조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시정부가 저소득 및 특정 인종의 운전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해 세수를 늘리려 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나 20일 열린 시의회 투표에서 안소니 빌 의원이 제안한 속도 위반 벌금 기준 완화안에 과반수 이상 반대표를 던지며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당초 의회는 속도 위반 벌금 기준을 이전 수준인 10마일 초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새 기준이 통과될 경우 라이프 시장은 의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8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롤라팔루자 축제에 앞서 시카고시 당국이 마약 판매 및 사용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카고 마약 단속청은 롤라팔루자에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속청 관계자들은 롤라팔루자에서 백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펜타닐이 섞인 알약을 판매할 것이라며 축제 중 마약상의 거래 시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에 수만 명의 관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속청은 몇몇 젊은 층에서 마약에 보이는 호기심을 악용하려는 판매상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단속청 공무원들은 대마,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의 마약에서 펜타닐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며 불법 약물 사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약물로 단 한 번의 오남용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시카고 마약단속청은 축제 기간 동안 지역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 마약 판매상 및 거래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